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2020년 12월 22일 일일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영국에서 변종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변종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도 전염이 쉽게 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걱정이 크고요. 확산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어쨌든 영국 전역으로 좀 확산이 되는 그런 흐름이라서 이게 뭐 유럽 또 다른 나라들로 옮겨갈 수도 있겠죠. 상당히 우려스럽고요. 뭐 기존 백신이 변종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걱정이 덜한데 상황을 더 지켜봐야겠죠. 백신 접종을 하고 그리고 나서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럽하고 미국에서 백신 접종을 하고 있으니까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백신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정부의 대응이 좀 아니란 면이 있죠. 그런 면에서는 좀 안타깝죠. 왜냐하면은 우선 확보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백신에 혹시라도 문제가 있으면은 그거에 대한 뭐 또 개선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다른 그 백신의 어떤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확신이 들 때 확보를 한다 뭐 처음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 뭐 여러 제약사로부터 확보를 하고 있는데 좀 그런 것들이 아쉽죠. 빨리빨리 백신이라는 게 사실 뭐 100%는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게 또 빨리 접종이 돼야만이 일상생활로 빨리 돌아갈 수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아쉽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뭐 결과가 말해주겠죠. 최근에 한국 같은 경우에도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상승했지 않습니까? 1000명 이상씩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800명대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떨어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좀 이게 확산이 덜하거나 좀 줄어들거나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1000명대에서 거의 지금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게 뭐 2000명, 3000명으로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상당히 우려스럽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흐름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이 흐름이 쉽게 꺾일 것 같지 않으니까 개인 위생에 좀 더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의 부양책에 대한 표결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하원에서는 통과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상원에서 표결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그거에 따라서 또 시장이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동안 어쨌든 그 부양책 협상 자체가 잘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다운될 수는 있겠지만은 뭐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락한다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등락 결과입니다. 코스피는 하락 출발했고요. 추가 하락 후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역시 하락 출발했고요. 추가 하락 후에 하락 마감한 그런 모습입니다. 등락의 원인을 보면 코스닥은 수급적으로 좋지 못했었던 그런 모습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역시 수급이 좋지 못했고요. 미국 시장의 흐름이 좀 불안했어요. 어제 미국 시장이 주춤하는 흐름 그리고 고점에서 주춤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하락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를 낳을 수도 있겠죠. 그런 어떤 흐름에서 오늘 한국 시장도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뭐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었고요. 또 장중에 미국 선물도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좋은 흐름은 아니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이사항은 코스피는 보험업종이 강세를 보였고요. 코스닥은 건설업종이 강세를 보였는데 뭐 일부 종목 또 테마주가 강세를 보였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 하락 출발했고요. 음봉이 길게 나왔죠. 상당히 좋지 못한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차트상으로 보면은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그런 모습인데 역시 미국 시장의 영향을 가장 강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더 좋지 않죠.
코스닥은 그동안 조금 코스피보다 더 강했던 모습인데 단기적으로 좋지 못했고요. 오늘 뭐 대형주들도 좋지 못했는데 바이오 쪽이 좋지 못했어요. 바이오 쪽이 제약업종이 크게 꺾이다 보니까 역시 테마주들이 꺾이는 흐름에서 같이 꺾이는 그런 모습이었었고요. 수급적으로 봤을 때 역시 코스닥, 코스피 다 좋지 못했었죠. 선물 쪽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해주는 흐름은 있었습니다만은 현물 쪽에서 전반적으로 좋지 못하다 보니까 또 대형주들이 힘을 못 쓰다 보니까 그런 흐름이 나왔고요. 미국 시장이 어제 좀 주춤했지 않습니까? 고점에서 좀 장중에는 또 많이 꺾였었던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이렇게 주춤하는 모습도 정상적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중에 미국 선물이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눈치를 보는 그런 흐름이죠. 어쨌든 뭐 단기에 이렇게 아주 강하게 가는 그런 흐름은 아니지만은 아직까지는 뭐 크게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요. 장중에 이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특이사항을 본다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험업종이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삼성생명이 역시 보험업종의 움직임을 만들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면은 건설업종이 괜찮았는데 오늘 동신건설이 상한가를 갔어요. 삼일기업공사는 15% 시장 갔는데 이 두 종목이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별다른 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내가 나가고 있습니다. 봉천생 서비스 1개월 33만원, 3개월 77만원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3개월 하시면 좀 할인이 되죠. 어쨌든 최근에 결과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관심 종목 삼성물산, 녹십자셀 두 종목 골라봤습니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홀딩후에 매도, 미보유자는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녹십자셀은 보유자는 매도 후에 재매수, 미보유자는 조정 시에 접근하자.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이슈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지수가 꺾인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또 반등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위에서 매도하거나 아니면 꺾이는 흐름이 나오면 매도하거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없는 분들은 굳이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녹십자셀은 상당히 강하죠. 뭐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꺾이거나 하면은 매도하시고 조정 시에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없는 분들은 조정을 받았을 때 아래쪽에서 접근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료회원 매매 결과 지금은 테마주 위주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나 또 뭐 정치인 테마 일부 이렇게 공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들은 그래요. 어쨌든 계속해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공략을 하고 있고요. 사실 뭐 단기적으로 좀 단기 종목도 욕심을 내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아무튼 단기는 좀 노려볼만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수 전망입니다. 지수 전망은 추가 상승 흐름이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당분간은 좀 가는 흐름이 유지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단기 조정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완전히 무너진다 그렇게 보기는 아직까지는 시기적으로나 가격적으로나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역시 아직까지는 조금 더 버티거나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파생은 장중 단타 위주로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조정을 받으면은 단기 상방을 한번 공략을 해보자. 여전합니다. 그래서 이 전략 자체가 크게 변하지는 않았죠. 현물은 개별주 단기 매매, 코로나나 정치인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오늘 꺾였는데요. 뭐 사실 완전히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일단은 2700 위에 있다 자체가 아직까지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뭐 사실 좀 조정을 심하게 받는다 그러면은 뭐 2600도 우리가 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그 정도 흐름이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 좀 위에서 놓을 가능성이 높고요. 종가상으로 2700을 이탈한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하락할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조정 시에 파생은 상방 공략 해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고요.
현물 같은 경우에는 역시 개별주, 테마주 순환매 차원에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뭐 종가상으로 2700을 이탈해서 회복을 하지 못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때는 좀 상황에 따라서 약간 또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또 쭉 빠지는 그런 그림이 뭐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일단은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웬만하면 12월까지는 조금 버티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더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2700을 기준점으로 보자,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장이 아직까지는 강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을 잘 관찰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평택촌놈 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2020년 12월 22일 일일시황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